민준아! 서울 2호선 지하철에서 72세 박성우 씨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비틀거렸습니다. 쿵! 여보, 여보, 아내 김순자 씨가 비명을 질렀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승객들이 황급히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성우 씨의 눈은 한 곳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하철 맞은편 문 앞에 서 있는 45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 검은색 코트에 회색 머플러를 두른 그 남자의 얼굴. 오른쪽 눈썹 위에 작은 점. 살짝 올라간 입꼬리. 귀 모양까지 모든 것이 45년 전 생후 3개월 만에 죽은 둘째 아들 민준이와 똑같았습니다. 저 사람! 순자 씨도 그 남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성우 씨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주변의 소리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하철 안내 방송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그 남자만 보였습니다. 남자는 휴대폰을 보며 서 있었어요. 민준아! 성우 씨가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치익, 지하철 문이 닫히기 시작했어요. 안 돼! 성우 씨가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문이 완전히 닫히고 남자를 태운 열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민준아! 성우 씨가 울부짖었습니다. 열차는 터널 속으로 사라졌어요. 남자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민준이야, 우리 민준이었어. 성우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45년 전에 죽었잖아. 순자 씨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1980년 9월 15일. 두 사람은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었죠. 민준이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 생후 3개월. 너무 작고 약했던 둘째 아들. 그날 이후 45년간 매년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큰아들 민수에게는 동생이 어릴 때 하늘나라에 갔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방금 본 그 남자는 할아버지,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한 승객이 성우 씨의 맥박을 짚으며 말했어요. 맥박이 너무 빨라요. 119 불러야겠어요. 누군가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성우 씨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 큰아들 민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46세의 민수는 대기업 과장으로 아버지를 많이 닮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성우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둘째 아들 민준이를 봤어. 순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하철에서 45살쯤 돼 보인 남자였는데 똑같았어. 민준이랑 똑같았다고.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순간 이상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할머니 집 장롱 깊숙한 곳에서 본 낡은 상자. 그 안에 있던 아기 사진 2장. 너무 닮아서 같은 아기인 줄 알았는데 뒷면에 연필로 희미하게 적혀 있던 글씨. 민준. 설마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아, 할머니 유품 상자 아직 집에 있니? 성우 씨가 급하게 물었어요. 다음 날 새벽 2시 민수의 집. 민수는 다락방 구석에 쌓인 할머니 유품 상자를 뒤지고 있었어요. 제일 밑바닥에서 낡은 가죽 일기장 한 권이 나왔습니다. 1980년 일기라고 적혀 있는데 표지를 한 장 넘기니 9월 15일자 일기가 나왔어요. 오늘 민준이를 보냈다. 쌍둥이를 낳은 며느리. 하지만 우리 형편으로는 둘을 키울 수 없다. 며느리는 산후조리 중이라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결정해야 했다. 성해양육원에 민준이를 맡겼다. 강씨성을 가진 부산 부부가 입양해 갔다. 며느리에게는 민준이가 폐렴으로 죽었다고 말했다. 용서해다오 민준아. 민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그럼 동생 민준이는 죽지 않았단 걸까요? 45년간 제사를 지낸 동생이
사실은 살아 있었던 걸까요?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새벽 2시 30분. 민수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당장 저희 집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니? 할머니, 일기장을 찾았어요. 민준이는 죽지 않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3시 민수의 집 거실. 성우 부부, 민수 부부, 그리고 손녀 예린까지 5명이 일기장을 둘러싸고 앉았어요. 성우 씨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을수록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순자 씨가 오열했습니다. 45년이야. 45년 동안 제사를 지냈어. 살아있는 아들한테 제사를. 찾아야죠. 민수가 벌떡 일어섰어요. 일기장에 단서가 있어요. 성해양육원, 강시성, 부산. 하지만 45년이 지났어. 성우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찾아야죠. 순자 씨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4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우리 아들이 살아있어요. 어떻게 안 찾아요? 성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예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요즘 SNS에 가족 찾기 기능이 있어요. 거기다 올려봐요. 하지만 성우 씨는 여전히 침통한 얼굴이었어요. 혹시 찾는다 해도 민준이가 우릴 용서할 수 있을까?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72세 아버지와 70세 어머니, 45년간 죽은 줄만 알았던 둘째 아들. 지하철에서 스쳐 지나간 그 남자가 정말 민준이일까요? 일기장에 적힌 제한적인 정보만으로 45년 전 입양간 아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찾는다면 그 아들은 부모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그날 새벽 72세 노부부가 부산행 KTX 표를 예매하면서 시작됩니다. 새벽 5시 서울역에서 부산행 KTX에 오른 성우 부부. 가방 속에는 할머니의 일기장과 45년 전 쌍둥이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2시간 30분 후 부산에 도착해 종로구청을 찾았어요. 1980년대 이 근처 성해양육원. 구청 자료실을 뒤진 끝에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1992년까지 운영되었고 현재는 폐쇄되어 그 자리엔 높은 아파트만 우뚝 서 있었어요. 근처 노인정을 찾아다녔습니다. 여러 곳을 수소문한 끝에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성해양육원 원장 한정희 씨요? 해운대 노인요양원에 계실 거예요. 해운대 노인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90세 한정희 씨는 희미한 기억을 더듬었어요. 쌍둥이 예쁜 아기였어요. 강씨 부부. 부산무역회사. 그리고 오래된 수첩에서 누런 명함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대양무역 부장 강태수,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하지만 45년 전 전화번호는 이미 사용되지 않았고 주소지도 재개발되어 있었어요. 대양무역도 2010년에 폐업했습니다. 막막했어요. 그날 저녁 싸구려 모텔방에서 성우 부부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큰아들 민수가 인터넷 가족 찾기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1980년 3월생, 부산 입양간 쌍둥이 동생을 찾습니다. 아버지 사진과 민수 사진을 나란히 올렸어요. 조회수가 천천히 올라갔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부산 해운대 한 작은 카페. 45세 강민주는 카페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벽에는 2장의 영정사진. 아버지 강태수, 어머니 김영희. 재작년에 어머니가, 작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혼자였어요. 결혼도 못했어요. 천에 고아가 된 민주는 최근 친부모를 찾아볼까 고민 중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이 입양하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양부모님이 살아계실 땐 배신하는 것 같아서 찾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민주는 노트북을 켜고 입양인 친부모 찾기를 검색했습니다. 그러다 한 게시글에 멈췄어요. 제목 1980년 9월생,
부산 입양 간 쌍둥이 동생을 찾습니다. 사진 2장. 70대 노인과 40대 중년 남자. 민준의 심장이 멈췄어요. 그 40대 남자의 얼굴이 거울 속 자신의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게시글 내용을 보면서 의심은 확신이 되었어요. 1980년 9월 15일 쌍둥이 동생 민준이가 부산으로 입양. 성해양육원을 통해 강씨 집안으로 45년 만에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연락주세요.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저 혹시 박민수 씨세요? 네, 네 맞습니다. 혹시 저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1980년 9월 15일생이고 성해양육원에서 입양됐어요.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비명. 잠시 후 다른 목소리. 여보세요. 저는 민수 아버지 박성우입니다. 72세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제가 찾으시는 사람인 것 같아요. 민준아, 민준아. 전화기 너머로 노인의 울음소리. 민준도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버지, 제게 아버지가 있었어요? 있어. 있고 말고 45년 동안 너를 찾았어. 어디 계세요? 부산이야. 우리 지금 부산에 있어. 너를 찾으러 저도 부산이에요. 해운대에서 카페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갈게. 2025년 3월 1일 해운대 작은 카페 앞. 택시가 급정거했어요. 70대 노부부와 40대 남자가 뛰어내렸습니다. 딸랑.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과 성우 부부의 눈이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췄습니다. 성우 씨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민준도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어요. 성우 씨가 민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수와 판박이인 얼굴. 오른쪽 눈썹 위에 작은 점. 민준아, 성우 씨의 손이 떨리며 민준의 팔뚝을 만졌어요. 소매를 살짝 걷어 올렸습니다. 왼쪽 팔뚝 안쪽에 붉은 점이 있었어요. 성우 씨가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45년 전 쌍둥이 아기 사진. 한 아기의 팔뚝에도 똑같은 위치에 붉은 점. 민준이 네가 민준이구나. 성우 씨가 민준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미안해, 미안해.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순자 씨도 다가와 두 사람을 껴안았어요. 큰형 민수도 동생을 껴안았습니다. 네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45년 만에 재회.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은 기적의 순간이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네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양부모님 강태수, 김영희 부부가 얼마나 사랑으로 키워주셨는지. 하지만 2년 사이에 두 분 모두 돌아가셨다는 것. 이제 천의 고아가 되었다는 것. 성우 씨가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아, 너를 키워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 내일 우리 함께 양부모님 산소에 가자. 밤이 깊어갔지만 네 사람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45년치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하룻밤이 짧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부산 교회 공원묘지. 강태수, 김영애 부부의 묘 앞. 성우 부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 아들 민준이를 45년간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양부모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민주는 부산 카페를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부모님 집 근처 원룸을 구했습니다. 매일 저녁 함께 식사했어요. 쌍둥이 형제는 정말 많은 게 닮아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말투, 심지어 자는 자세까지. 며느리 지영도 민준을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손녀 예리는 작은아버지가 생긴 게 너무 좋았습니다. 4월이 되자 민준의 우울증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행복했습니다. 저녁에 부모님을 만날 생각을 하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5월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할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성우, 순자, 민수, 지영, 예린, 그리고 민준. 할머니 묘비 앞에서 성우 씨가 말했어요. 어머니, 민준이를 찾았습니다. 민준이 무릎을 꿇고 절했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행복하게 자랐어요. 좋은 부모님 만나서 사랑받으며 컸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성우 씨가 민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민준이도 용서했어요. 우리 모두 용서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을 흩날렸어요. 마치 할머니가 고맙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6월 1일 민주는 서울에서 새로운 카페를 오픈했어요.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선물. 성우 씨가 물었어요. 민준아, 왜 두 번째 선물이니?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양부모님이 저를 하늘에서 받은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그분들이 첫 번째 선물이었죠. 친부모님이 두 번째 선물이에요. 제가 45년 만에 받은. 성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카페는 하루 종일 손님으로 북적였어요. 7월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한강공원에 나들이를 나왔어요. 돗자리를 펴고 앉아 치킨을 먹고 있었습니다. 성우 씨가 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45년 만에 나란히 앉아있는 쌍둥이 아들. 꿈만 같았어요. 순자 씨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참 복 받았어요. 지금이라도 만났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요. 해가 지고 노을이 물들기 시작했어요. 한강이 붉게 빛났습니다. 예린이 소리쳤어요. 우리 사진 찍자. 7명이 모여섰습니다. 찰칵. 사진 속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45년 만에 완성된 가족 사진. 그 어떤 사진보다 아름다웠습니다. 2025년 가을, 어느 일요일 오후, 민준의 카페에 한 젊은 부부가 들어왔어요. 사장님, 여기가 그 유명한 네, 45년 만에 만난 쌍둥이 카페예요.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딸랑. 72세 성우 씨와 70세 순자 씨. 민준아, 아빠 왔다. 잠시 후 민수 가족도 들어왔어요. 오늘은 쌍둥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켰습니다. 민수와 민준이 함께 촛불을 껐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아, 소원 빌었니? 민준이 가족들을 둘러봤어요. 아버지, 어머니, 형, 형수, 조카. 모두가 자신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다 있으니까요. 그날 밤 성우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9월 15일. 오늘은 민수와 민준이의 46번째 생일. 45년 동안 한 아들의 생일만 축하했는데 이제는 두 아들의 생일을 함께 축하한다. 72살에 받은 가장 큰 선물.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다. 아니, 사실은 죽은 적이 없었다. 단지 멀리 있었을 뿐. 성우 씨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는 가을밤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남편 옆에 앉았어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 민준이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성우 씨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72년 인생 중 지금이 가장 행복했어요. 민준의 원룸. 민준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양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들. 민준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보고 계시죠? 저 친부모님 만났어요. 쌍둥이 형도 생겼고요. 두 분 모두 제 부모님이에요. 두 분 모두 사랑해요. 민준은 사진첩 옆에 새로운 앨범을 펼쳤어요. 친부모님과 찍은 사진들. 첫 만남, 카페 오픈, 가족 모임, 생일 파티. 두 앨범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과거와 현재, 양가족과 친가족,
모두 소중한 기억들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모두 나를 사랑해줘서. 2년 뒤 민준에게도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은 박은우. 은혜은 비우. 은혜의 비가 내린다는 뜻이었어요. 성우 씨가 손자를 안아봤어요. 은우야, 할아버지야. 74세의 할아버지가 갓난아기를 안고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순자 씨도 손자를 쓰다듬었어요. 민수의 딸 예린도 사촌 동생을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가족들이 아기를 둘러싸고 웃었어요. 45년 전 헤어졌던 가족. 이제는 새 생명으로 또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성우 씨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온 가족이 한강에 나들이를 갔다. 민준이의 아들 은우도 함께. 74살에 손자가 하나 더 생겼다. 행복하다. 72살에 민준이를 찾았을 때도 행복했지만 지금은 더 행복하다. 가족이 늘어나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다. 45년 전 시어머니가 민준이를 보낸 것을 원망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한다. 용서한다. 민준이도 행복하게 자랐고 이제 우리도 함께하니까. 성우 씨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옆에서 순자 씨가 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 있었어요. 성우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72세 아버지 박성우. 죽은 줄 알았던 아들 민준. 45년 만에 기적 같은 재회. 나이는 숫자일 뿐.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 가족은 혈육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 72세에도 45년이 지나도 가족은 찾을 수 있다. 이것이 박성우 씨 가족이 우리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